아름답고 푸르른 도나우강에 위치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고풍스런 유적 속에서 피어나는 헝가리의 정취는 낭만이 가득하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축제는 싱그러운 활력을 사람들에게 선사한다. 역사를 간직한 온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곳. 화려함보다는 은근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부다페스트의 야경. 활력과 휴식을 주는 헝가리 최고의 봄을 찾아 떠난다. 인천에서 출발,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다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넉넉한 도나우강이 반겨주는 곳. 중부 유럽의 심장 헝가리다.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헝가리는 여행객들로 늘 활기가 넘친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다페스트.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이곳은 헝가리의 수도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풍스런 유적들이 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나우강의 명물, 강물을 가르는 수륙 양용 버스가 반겨준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세체니 다리, 부더와 페슈트를 연결하는 10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다리 양쪽에 사자상이 있어 사자다리라고도 불린다. 먼저 중세 왕들이 거주했다는 부더 왕궁을 찾았다. 역사적 유적지가 가득한 부더의 중심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해발 167m에 있는 부더 왕궁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 푸니쿨라를 타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운행하는 푸니쿨라를 타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왕궁을 사람들이 쉽게 오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1870년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푸니쿨라. 무려 150여 년 동안 언덕을 쉼없이 오르내리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부더 왕궁은 과거 유럽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다. 적군의 침입에 대비해 높은 언덕에 지은 부더 왕궁은 900년에 걸쳐 파괴와 재건을 여러 번 반복했다. 영광과 슬픔의 유적지다. 헝가리 국민 영웅 오이겐궁을 기리는 기마상, 그리고 왕궁을 수호하는 전설의 새도 있다. 헝가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투룰은 용의 머리를 한 신의 전령사라고 한다. 이곳은 언덕인 부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이라 평지인 페슈트 지역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늘 헝가리의 정취를 한껏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도시는 저 고고한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서쪽 부더와 동쪽 페슈트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가 1873년에 합쳐지면서 중부 유럽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다. Because it's one of one of the places where we have dream trip holidays. And it's all organized for us and things. I got this as a present from my mum.
Yeah, never seen it during the day, and to see it from this height, it's just spectacular. It's really gorgeous. It's really, really nice. Beautiful day. The sun is shining, 65 degrees. It's a good day. Great day to be alive. I think it's beautiful. Today we're gonna go to lunch while on the river. We're gonna take a boat and eat lunch on the boat. 본격적인 부다페스트 여행을 트램으로 즐겨보기로 했다. 트램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부다페스트의 명물로 특히 도나우강을 따라 달리는 이번 트램은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운행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다. 도나우 강변에 놓인 신발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다. 이 도나우강에서 희생된 이들만 무려 800명. 녹슬고 빛바랜 60켤레의 신발이 그들을 기리고 있다. I think it reminds you a lot about what happened in their past and about how, I don't know, how horrifying it was what happened to them and how it's a reminder that it shouldn't ever happen again. Brings it very much to life as you imagine people standing there and how horrific it would have been for that to happen. So it's very moving to look at it. 당시 유대인들은 신발만을 남기고 도나우강으로 흘러들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이웃이었지만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신발이 하나 있었다. 아주 자그마한 신발. 총칼을 앞세운 무자비함은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It's heartbreaking. It's very sad to know that something like this was done to a group of people just based on their religion.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하는 저 강물이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반성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 이슈트반 왕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헝가리 건국해인 896년을 상징해 높이 96m로 지었다.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미사가 집전되고 있었다. 이곳은 관광객 누구라도 편히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 성당 곳곳에 새겨진 벽화와 조각상들은 헝가리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완공에만 50년이 걸린 헝가리의 예술혼이 고고히 불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성 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보관돼 있어 신성한 예배당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미사 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 봤다. 성당 한쪽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은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다. 썩지 않은 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슈트반 성곽의 오른쪽 손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깊은 신앙심과 애국심을 전하는 듯했다. 부다페스트의 봄은 더없이 평화롭다. 광장 주변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들의 민속춤 공연이 한창이다. 세계 3대 음악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축제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로 축제 기간에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다페스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진다. 봄 축제를 좀 더 즐기기로 했다. 오페라, 콘서트 등이 열리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도로 한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간다. 오크통을 실은 바이크의 정체는 비어 바이크다. 맥주와 자전거를 동시에 즐기며 여행을 한다. 다 같이 둘러앉아 페달을 밟으며 맥주를 나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만 같다. 비어바이크는 단체 여행객뿐만 아니라 부다페스트 시민의 각종 모임에도 애용되고 있다고 한다. On the weekend, a 2-hour trip costs 50,000 forints, which includes a trip for one beer bike with 16 people and 20 liters of beer. 봄 축제를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오토바이 행렬. 평소엔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축제 기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회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심지어 무료로도 즐길 수 있다. 긴 방랑의 세월을 보낸 집시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헝가리 집시 음악은 민속 음악과 어우러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흥겨우면서도 무언가 쓸쓸함이 느껴지는 헝가리 음악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봄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오페라와 재즈 공연. 특히 축제 기간 오페라 하우스에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봄 축제 중 하나인 재즈 페스티벌. 묵직하게 깔리는 트럼본과 기타의 하모니가 환상적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헝가리 재즈 음악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원한 분수가 봄의 기운을 돋우는 시민공원. 도심 전체에 흐르는 음악과 이 여유로움은 부다페스트 여행의 즐거움 그 자체다. 한강에 오리배가 있다면 이곳엔 자동차 배가 있다. 물 위를 달리는 재미난 배가 시선을 끈다. 공원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아닉테의 동상이 있다. (1938년부터) 약 3년간 부다페스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그는 당시 세계적인 헝가리 음악가들로부터 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수학했던 리스트 음악원. 음악원 입구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의 좌상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연주홀 안으로 들어서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겉모습과는 달리 화려하고 웅장한 내부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오랜 역사와 함께 이곳의 큰 자랑은 현재까지도 재능 있는 수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쟁쟁한 음악가 출신의 교수진을 갖춘 리스트 음악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겐 완벽한 공간이다. To be a great composer, great musician, and a great person as well. I think I am at the best place. I can say he is maybe the god of the Hungarian musicians, and he was a really great composer, and I think the spirit of him is still here in this place. 우리에게 천재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리스트는 60년 동안 400명의 제자를 배출한 훌륭한 음악 교수이기도 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의 고색 창연한 건물을 발견했다. 이건 어떤 건물일까? 놀랍게도 이곳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 온천, 세체니 온천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부상병을 치료하던 세체니 온천의 유구한 역사와 명성은 부다페스트를 물의 도시로 만들었다. 부다페스트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온천수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활력이 된다. 부다페스트엔 이런 크고 작은 온천이 무려 118개나 있다고 한다. Yes, it's fine. No, it's the first time for us here. You interview me. Okay. Where are you come from?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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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single. No man. Me too. Me too. Me too. Because yesterday we ran the race. Yesterday we ran. We are runners. Yeah. It's really nice. We had a great time here.
세체니 온천수에는 미네랄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과 관절에도 좋다고 알려져 인근 많은 나라에서 찾는 명소가 됐다. 따뜻한 온천수는 온천이 생소한 여행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Széchenyi fürdő Európa legnagyobb gyógyfürdőkomplexuma. 1913-ban nyitotta meg a kapuit a termálrész. Ez a mögöttünk látható uszoda, ez 1927-ben. A kút, amiről jelenleg üzemelünk, több mint 1200 méter mély és 76 fokos termálvíz tör belőle a felszínre. 짜릿하거나 특별한 놀이기구 없이 거대한 유스풀 하나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충분히 즐거워 보인다. 봄의 세체니 온천에서 중부 유럽 사람들의 평온한 휴식과 넉넉한 여유를 배웠다. Magyarországon 94 darab minősített termálfürdő van, és több száz, tehát olyan 380 körüli egyéb strand és uszoda és fürdő. 여행을 가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현지의 시장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무지 시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답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높은 천장. 마치 오래된 어느 기차역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Ugyebár maga az építészeti stílus, gyönyörű szép épületről beszélünk. Most már harmadik éve mi vagyunk Európa legszebb piaca, legszebb és legjobb piaca. Maga a tetőszerkezet a zsolnai kerámiából készült, maga a vasszerkezetek, tartópillérek, minden speciálisan ide készült. És mivel egy nagyon régi épület és nagyon nagy épületről beszélünk, maga az épület nagyon szép. 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선명한 색깔을 자랑하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그리고 각종 소시지와 육류, 헝가리의 주요 향신료들을 판매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한국 시장에나 있을 법한 말린 고추들이 가게마다 진열돼 있다. 파프리카였다.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는 단맛을 내는 채소를 말하지만 헝가리에서는 매운 고추를 의미한다. 특히 파프리카 가루는 우리나라의 고춧가루처럼 헝가리 음식에선 빠질 수 없는 식재료다. Itt a piacon, ami a leghíresebb és a legmagyarabb magyar, az a piros paprika, amivel főzzük a legtöbb magyar ételt. Magyarország leghíresebb termékei, illetve dolgai, tehát hungarikum, a bor, a libamáj, a méz, a sáfrány, illetve a paprika. Köszönjük szépen! 시장 안에선 다양한 헝가리산 와인을 볼 수 있다. 그중 달콤한 디저트 와인인 토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의 특산품이다. 헝가리산 와인은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여러 가지 헝가리 전통 음식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붉은색 국물이 마치 우리나라의 육개장 같아 보이는 굴라시는 헝가리의 전통 수프다. 먹음직스러운 온갖 샌드위치들, 그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란고시라는 헝가리식 호떡을 골랐다. 란고시는 튀긴 도우 위에 따뜻한 마늘 소스, 크림과 치즈, 싱싱한 과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얹어 만드는데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맛은 달고 짭조름했다. 우리나라 찹쌀 도넛처럼 쫄깃하고 바삭해 친근한 맛이었다. 해질녘의 도나우강. 5시가 되면 다시 리버 크루즈에 승선해야 한다. 강을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배라서 입시라는 승객 누구나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배에 선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공연이 한창이다. 바로 헝가리 전통 무용 차르다시다. 헝가리 특유의 정열적인 춤과 흥겨운 선율이 관광객의 흥을 돋운다. 이국의 환영 인사는 강렬하고도 인상 깊었다. Energetic, talented. They were very fun. I really enjoyed them. We didn't have much of a honeymoon. We've only been married for 5 years. Yeah. 5 years. 5 for married. years? Yeah. And So- no honeymoon, really. Yeah. So this is a big trip. Yes. Yeah. 배 안에 선 음악회가 한창이다. 근사한 저녁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부다페스트의 밤 분위기가 더더욱 깊어간다. 무용수들이 갑자기 승객들에게 다가온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느새 긴 행렬이 만들어졌다. 낯선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다는 것. 여행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도나우강도 어둠에 잠기는 시간. 부다페스트의 밤이 깃들었다. 도나우강을 화려하게 수놓은 세천이 다리는 다리를 밝히는 전구가 마치 사슬처럼 보여 사슬다리라고도 불린다. 파리, 프라하와 함께 유럽의 3대 야경으로 꼽히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의 밤은 진정 낮보다 아름답다. 이곳 야경의 또 다른 매력은 불빛을 가득 머금은 건축물이다. 낮에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유적들까지도 스스로 거대한 빛이 된 빛의 도시 부다페스트. 아무래도 이 감독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I mean, I never expected Budapest to be so nice as it is. I encourage everyone to come to Budapest. Oh, I came with my wife. She's over here. Yeah. And my mother-in-law. Very excited. Hungary is beautiful. Budapest is spectacular. It's magical because of the play of lights, of the moonlight, of history, of architecture, of the wind against my face. It's a magical evening.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보는 황홀한 부다페스트의 야경. 밤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환상적이다. 다음 날 부다페스트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해비치로 이동했다. 해비치는 유럽 최대 호수인 벌러톤 인근에 위치한 관광 마을이다. 부다페스트에서 조금 먼 거리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 바로 온천 때문이다. 해비치 온천은 유럽에서 가장 큰 노천 온천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호수 전체가 온천이라니 더욱 기대가 된다. 온천에 들어서자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잘 만들어진 깔끔한 세체니 온천과 달리 자연 그대로의 매력이 물씬 느껴졌다. 최대 수심은 38m.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튜브가 필수다. 호수에 몸을 맡기면 상쾌한 숲속 공기가 온몸을 편안하게 감싼다. 유럽 온천은 대부분 노천 온천인데 이곳에는 실내 온천도 있다. 실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신기한 모습으로 온천욕을 하고 있다. 이곳 온천수는 류머티즘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일광욕을 즐기려는 이들이 호숫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유난히 날씨가 맑고 깨끗하다. 청정한 온천 호수에서 해비치의 햇볕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해비치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티한이다.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이곳은 마을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먼저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티아니 성당으로 향했다.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된 성당. 이곳 지하에는 언드라시 1세의 묘가 안치돼 있다. 티아니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 거대한 벌러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다. 호수 길이만 약 80km. 헝가리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봄이 찾아온 벌러톤 호수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요한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 수영과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이곳은 헝가리인들에게 웨딩 촬영 장소로 유명하단다. 마침 사진 촬영 중인 한 커플을 만났다. Ugye? És szuper. Mi szeretjük télen-nyáron. Mi legfőképp télen járunk ide, pihenni, sétálni, amikor nem fürödni lehet, hanem nagy sétákat csinálni. Ropog a hó a lábunk alatt,
Az, akkor nagyon szép a Balaton. Olyankor volt, majdnem olyankor volt talán kérés is, az is februárban volt, és az nem balatoni szezon. De nagyon jó. 전망대를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상점들 곳곳이 사람들로 붐빈다. 티하니는 라벤더 산지이기도 하다. 가게마다 직접 만든 도자기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모습이다. 이 예쁜 헝가리 도자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티하니 근교에 위치한 도자기 마을 헤랜드로 향했다. 마을 이름을 딴 헤랜드 도자기는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로 사랑받고 있다. 1826년 설립된 헤랜드 도자기는 세계 각국의 왕실이 사랑한 도자기로도 유명하다.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꽃과 나비를 표현한 도자기가 금메달을 수상하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디너 세트를 주문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8,000점 이상의 도자기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 작품이다. 이 도자기는 놀랍게도 가격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다. Hát kézzel készül minden termékünk, kézzel formázzák, és kézzel is festik meg ezeket a termékeket. Továbbá minden a legkiválóbb alapanyagból készül, így jön létre ez a luxus minőségű termék ezekkel a gyönyörű, áttetsző, szinte átlátszó, vékonyságú falakkal a sok termék. 전시관 한쪽에선 도자기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전통을 이어온 비법을 자신 있게 공개하고 있다. 헤랜드 도자기는 최고의 고령토만 사용한다고 한다. 이 작업은 도자기 성형 과정으로 클기, 굳기 전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예리한 조각칼로 섬세하게 도려내는 투각 작업. 흙의 점성과 건조 상태에 따라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에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희소 가치가 더 높아졌단다. 이번엔 손끝에서 순식간에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다음은 도자기 채색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선 무려 1,000가지가 넘는 천연 안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예리한 펜으로 문양을 그린 후 채색을 한다. 이렇게 채색하고 덧칠을 거듭하는 헝가리 고유의 채색 방법을 고수해온 것이 아름다운 헤랜드 도자기의 비법이다. 이 모든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한다니 헤랜드 도자기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Herenden mi mindent kézzel készítünk, ezt a tradíciót megtartottuk a 120 éves történetünk folyamán, és hát nem csak a tradíció jellemzi a gyárat, hanem az innováció is, tehát minden évben készülnek új termékek, minden évben készülnek új festőminták, amiket mindig a frankfurti kereskedői vásáron mutatunk be. 이곳에선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설명을 듣는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조금 서툴지만 저마다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És hát ez egy kicsit nehezen ment, mert olajos is volt, csúszott is, úgyhogy nem volt könnyű feladat. Érzékel mindenhez. Én műszaki ember vagyok, és én ilyen művészeti alkotásokban nem szoktam részt venni. Rajzolni sem tudok, úgy csak műszaki rajzokat, vonalakat, stb. Ez van. Ez egy új tapasztalat volt. De egy érdekes dolog volt ez, hogy ilyet is kipróbálhattam. 마지막 여행지. 베스프렘 서쪽에 위치한 쉬맥으로 이동했다.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언덕 위에 솟은 오래된 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높이 270m의 작은 언덕에 지어진 이 성은 13세기 몽골 제국이 침공했을 당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이 여전히 중세시대의 그때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성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중세시대의 마상무예 공연장이다. 공연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헝가리 국기를 든 기사가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여성 기수가 등장했다. 처음엔 주로 말의 장기를 보여주는 쇼가 이어진다. 이번엔 앙증맞은 조랑말의 묘기까지. 정말 귀엽다. 드디어 기대했던 중세시대의 용맹한 기사가 등장했다. 마상무예는 유럽 중세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고 한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칼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쇼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연이 끝난 후 집시의 음악 소리를 따라 바로 옆 한 동굴로 향했다. 동굴을 개조한 이곳은 중세시대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콩으로 만든 헝가리식 전통 수프. 이 수프를 먹고 나면 절인 양배추와 구운 감자, 소시지, 거위 다리 등이 차례로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헝가리 전통 식사법이라고 한다.
innen jött az ötlet. Hogy miért pont középkori lovagi torna? Az azért, mivel hogy itt van fölöttünk egy gyönyörű szép középkori vár, és ki kellett használni a természeti adottságokat. Így ezt most már hál' Isten ki tudtuk használni olyan mértékben, hogy egész évben van minden szerda, szombaton van ilyen középkori lovagi torna, amit önök láthatnak, és ugyanúgy középkori lakoma utána. Ahogy pedig közeledünk a nyárhoz, akkor egyre sűrűbb. Tehát hál' Isten van látogatottság is, tehát bebizonyosult az, hogy igenis van rá érdeklődés. Tehát erre a középkori. 식당 안에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진다. 악사들의 연주가 분위기를 더욱 근사하게 만들어준다. 옛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쉬메그. 작고 평온한 마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헝가리. 이곳에서 천년의 슬픈 역사 속에 숨겨진 헝가리인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사철 노천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의 땅. 넉넉한 미소와 여유로움을 지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헝가리의 봄. 동유럽의 숨겨진 봄을 헝가리. 매혹적인 음악에 취해 헝가리의 진짜 봄을 만끽했던 여행이었다.